권성동 의원은 7천억 원대 필리핀 차관 사업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실한 토목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을 즉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중단시킨 건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건설에 차관을 제공하는 나랏돈 수천억 원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0월 타당성 연구 용역까지 발주했습니다. 기재부는 불과 8개월 전인 같은 해 2월엔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필리핀 농촌 350곳에 다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지역 관리가 어렵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내 건설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차관 지원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내 기업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선 대우건설과 삼부토건 등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이후에도 차관 지원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권 의원의 압박이 계속돼 결국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기재부와 수출입은행 측은 사업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을 뿐 사업 자체에 참여하는 걸 승인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선 갑자기 입장을 바꿔 사업 참여를 검토한 것 자체가 외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필리핀 사업 가지고 좀 외압 행사했다는 내용이 그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필리핀의 EDCF 이 대외 경제협력기금 사업에 이 권성동 의원이 선수로 뛴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보도입니다. 2023년 11월 한국 정부의 EDCF 차관 요청을 필리핀에서 하게 되는데 금액이 5억 1천만 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1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전역에 그 모듈로 만드는 다리. 예, 교량을 한 350군데 정도 짓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 필리핀 대통령 이 사람이 그 애칭이 봉봉이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펼치는 사업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요청한 거지. 돈 좀 줘.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해라. 그랬더니 이제 기재부가 체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사를 했죠. 예, 기재부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돼. 부실해.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 부패랑 연결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절을 하고 취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시점에 권성동 의원이 짜잔 나타난 거야. 그래서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 불러들이고 뭐 이렇게 수출입은행 사람들 불러들이고 한 3번 정도 압박하면서 이게 결국은 타당성 조사가 용역이 시작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일단 제가 파악한 건 여기까지고 네.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 EDCF 나갈 때 사전에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규모가 얼마인데 니네 뭐가 뭐를 해? 그러면 그런 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 정부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문서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필리핀에 EDCF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요. 검토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노를 합니다. 안 된다고. 첫 번째, 이게 사업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이게 모듈형 교량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렵고 이게 도로 통제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필리핀이 이런 게 다 안 돼 있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맞지 않다. 필리핀 실정에. 두 번째,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필리핀에 있는 업체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부패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게 필리핀 내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업체를 믿을 수 없다. 라는 거고 세 번째, 우리가 필리핀에 이미 다른 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3개월 정도 검토를 하다가 2024년 2월 달에 이거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돼요. 결론이 나요. 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성동 의원이 나타납니다. 권성동 의원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직접 접촉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좀 다시 검토해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하면 대우건설이랑 삼부토건이 들어올 거야. 삼부가 여기도 등장해? 삼부가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재부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현역 의원 핵심 실세가 이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수출입은행한테 다시 한번 만나봐 해요. 그래서 만납니다. 필리핀을. 근데 이때도 지원 불가가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권성동 의원이 의원실로 기재부를 불러드립니다.
기재부 직원들. 그래서 니네 이거 골프장 아니고 의원실이에요? 이거 니네 이거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지금 대우건설이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시 물어봐요 대우건설에. 진짜 이거 하시려고 한다고 했어요? 예. 대우건설이 아니요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재차 다시 압박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3번이나.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기재부가 야 이거를 사업을 좀 줄여봐 그러면. 그래서 350개는 현실적으로 무리야. 그러니까 7천억대 규모의 사업을 한 50개, 350개인데 한 70개, 50개, 70개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한 1,500억대 정도로 줄여서 용역 보고서를 다시 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용역 보고서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예. 그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업 규모를 줄여도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 다리 개수를 줄여도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 예. 이 결론이 났는데 권성동 의원이 장관 접촉하고 2번 장관 접촉하고 기재부 의원실로 불러다가 홍군형을 내주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이 사업이 살아난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권성동이 왜 그렇게까지 무리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권성동이 그렇게까지 해서 얻을 이득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권성동 의원은 내가 알기로 강릉에서 자기가 그냥 혼자 이렇게 정말 제왕처럼 사는 거 그걸로도 충분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갑자기 윤 정권 들어와가지고 너무 무리한 행보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근전은 예전에 자기가 윤석열한테 은혜 입은 게 있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개인적인 근데 얘기잖아요. 은혜 입었다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그냥 어렸을 때 외갓집 놀러 오면 아니, 보던 그거 친구다 말고. 이거 말고 또 은혜가 있어요? 검사 시절에? 당연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권성동 씨 그 강원랜드? 큰 일이 터졌을 때 해결해주고 이 강원랜드 라인이 때 있는 그 거죠. 검찰에 있던 윤석열 라인들이 뭘 이제 그걸 은혜라고 본다. 아니 그거 다 저희 추측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이고요. 어허.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묶였을까 엮였을까? 특히 지금 기재부 얘기 들어보면 정말 황당무계하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를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자기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도 이걸 끝까지 해냈다는 거는 그렇게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밀착돼 있다. 그리고 예. 실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거는 새로운 정권이 바뀌지 않고 우리들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는 자신감 거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거고. 난 자신감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 MB 때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지만 연간 단위로 운용액으로 따지면 4조쯤 되고 매년 2조씩 예산이 생겨요. 이게 신규 예산이 한 2조쯤 돼요. 매년. 매년. 그러면 4조를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이 운용을 하는데 사실 필리핀에 7천억짜리 다리가 들어가는데 전혀 모니터링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눈먼 돈이다. 네. 네. SK가 예를 들면 SK 통해서 지금 라오스에 댐을 짓고 있는데 사고 났던 적 있죠. 몇 년 전에. 그것도 그 당시 수해났을 필리핀 때, 사람이 네.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돈도 한 푼도 제대로 못 받고 못 살겠다 와가지고 국회에서 그때 막 하소연했던 맞아요.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런 예산들이 막 나라별로 막 몇천억씩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권성동과 필리핀의 인연을 따져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맨 처음 출범했을 때 권성동이 필리핀에 특사로 갑니다. 특사로. 근데 그때가 원내대표였어요. 그래갖고 여야 원구성 협상을 할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권성동이 필리핀 특사를 갑니다. 그래서 권성동이 근데 뭐 필리핀에 뭐가 있어? 전혀 없었어요. 그 관련된 상임위 활동도 안 하고. 근데 갔는데 여기서 권성동이 찍은 사진들이랑 이런 걸 보면 그때 필리핀의 정재계 거물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대통령 특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필리핀 관련된 행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거기서 판을 봤구나. 네, 관심이 이제 우리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저희가 취재하면서 보니까 국회에서 하는 행사, 모항사 할 때 필리핀 관련 행사만 하면 권성동 의원이 자주 출연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업에 뭐가 있냐면 LCS라고 필리핀 최대 기업이죠.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이 기업 회장하고도 굉장히 가까워 보여요. 한국에 있는 인사 중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이 7천억을 그냥 필리핀 정부 사이드에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권성동 의원이 뭐를 취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런 거를 지금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본인이 왜 장관까지 직접 접촉을 하고 그렇죠. 자기 상임위도 아닌데 기재부 직원들을 불러들이고 이런 행위를 합니까? 게다가 이 ODA 자금이요. 윤석열 정부 때 6.6조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5.4조로 그걸 1조를 넘게 깎았잖아요. 만약에 안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망하는지 모르게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순환고리가 있어요. 언제 ODA가 많이 올라갔냐면 부산 엑스포 유치할 때입니다. 그랬구나. 그때 유엔 총회 가서 36개 정상을 윤석열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서 그런 데만 막 쫓아다녀요. 윤석열 만나냐? 30분 단위로 가면은 뭐 지원해 줄게요. 그러니까 계속 돈 쏴주는 얘기. 이러면서 뿌려대는 게 부산 엑스포 표를 매수하겠다는 전략으로 이 돈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지금 사우디랑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이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또 붙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부산 엑스포 때문에 그때 홍보비로 5천억인가 7천억인가 썼다 그러지만 사실은 많이 늘어난 게 외교. 그래놓고 29 권성동이 그러면 드디어 1호 사원이 되는 겁니까? 1호 사원.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혐의도 너무 명확하고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그다음에 구속 사유도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혐의가 일단은 지금 1억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1억 받은 건데 뭐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게 있었고 또 다이어리 기록에 보면 권성동 1억 서포트 이렇게 딱 써 있고 그리고 권성동이 받은 문자 후보님을 뭐 위해서 잘 써달라라는 문자 받았고 또 당일 오전에 촬영된 1억 원 현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증거인멸 우려가 확실했던 게 끝나고 나서 휴대폰 바꾸고 차명으로 휴대폰 쓰고 그다음에 당시 수사받았던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무슨 내용으로 수사받았냐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었던 정황도 다 있거든요. 이러면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 저기 구속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부인한 거는 이제 뭐 현금이었으니까 이제 네. 뭐 계좌라든지 뭐 다른 뭐 수표나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통일교도 일제히 이제 천무원이라고 한 최고의사결정기구도 선제적으로 해체하고 우리는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재밌어요.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그건데 네네. 돈을 줬다는 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허위 진술이 아닌 방향으로 네, 묘하게 불법 정치 자금을 네. 준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네, 그러고 그걸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시한 적이 얘기했더라고요. 없다 이렇게 지시한 적이 하죠.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현금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제까지 판례들을 보면 명확하게 현금이 건너간 그게 아니어도 유죄가 되고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니 와. 네. 심지어 김용 부원장 이런 케이스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 근데 이분은 정말 돈 준 쪽도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네. 빠져나가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두 분 다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자, 권성동이란 사람이 부패 정치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백만 있고 뭐 하여튼 맘대로 지역에서 황제처럼 굴다 보니 강릉이란 데도 시장도 다 권성동의 무슨 저 하위 파트너 같은 사람들이 되고 네. 앤드 지금의 가뭄 사태도 속초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이거 네. 아니 이거를 제가 만약 권성동 리스트라고 부르면 과합니까 아닙니까? 전혀 과할 게 없죠. 오히려 지역 내에서 그 재미난 농담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5선을 하는 자체가 뭐 지역을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자체가 재난이다 그렇지. 이런 이제 댓글이 막 네, 달리죠. 이런 권성동이 사람이. 재난이다. 네. 네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재난이다 네. 이런 거. 예. 예, 그러니까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속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강수량이라는 거 속초나 동해나 강릉이나 비슷하죠. 거기서 똑같을 네. 거 아닙니까? 영동지방 뭐 삼척이라고 2배가 오고 이런 건 아닐 텐데 강릉만 그랬다는 건 강릉이 뭔가 안 돌아갔다는 거고. 아 그러면서 이 사람 정말 심판받아야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와중에 듭니다. 본인은 뭐 빨간 바지 입고 네. 골프 치는 거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뭄 이 와중에도 계속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권성동은. 그 다음에 그럼 1호 사원은 권성동, 2호 사원은 누가 됩니까? 2호 사원은 지금 추경호입니까? 이제- 아, 네, 네. 뭐 그렇게 예상이 그쪽도 되죠. 있고. 출석들을 서로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이제 특검에서 경고를 공개적으로 날렸죠. 재판정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하고 이제 날릴 정도로 지금 출석을 안 하고 다들 비협조적으로 하는데 뭐 피해가긴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들이 다 텔레방을 다 폭파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복원돼서 있었고 또 공용으로 쓰던 폰 거기에 있었던 톡방이 다 살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건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죠. 네. 비아폰 서버가 복원됐잖아요. 5월에 그걸 확보를 해서 굉장히 4개월여를 노력했는데 거의 국수본에서 그게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도 국내 기술로 안 돼서 외국에서 최신 기법까지 배워와서 간신히 살렸다고 하는데 재밌게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가 좀 리크돼서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화폰 서버 관련된 건 지금까지 철저하게 나오질 않아요. 왜 저는 안 나온다고 추정을 하냐면 너무너무 놀라운 통화 내용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김건희 씨가 보면 평소에 거침이 없잖아요. 네. 뭐 국정원장한테 뭐 하고 뭐 문자 보면 막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김상민 예. 이 표현이 과하면 지적해 주세요. 국정원 특보하고만 통화하는 게 아니라 원장하고도 직거래할 정도면 네, 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워낙 평소에도 말도 거침없이 아, 하고 그렇죠. 사람들에 네. 대하는 태도도 거침이 없는데 통화에서 정말 놀라운 게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통화 상대방들 이런 것들이 오픈됐을 때 과연 어떨까. 그래서 특검에서 그 부분만큼은 철통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완전히 오픈될 때 정말 네. 경천 동지 또 한 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매관매직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보면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문제가 되는 거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이 3종 세트가 7종 세트네 막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거부기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로봇계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뭐가 있죠. 시계가 문제되는 네. 거고, 막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잖아요. 무슨 바셀린 바쉐론 콘스탄틴 콘스탄틴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건너갔는지, 그리고 그때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청탁을 들어줬는지, 그리고 청탁을 들어주고 그 자리에 꽂아줬을 때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줄줄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들만 과연 돈을 주고 매관매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이 한 3,000개 정도의 자리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밝혀진 게 한 4-5개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995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올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매관 매직이 그야말로 MAGIC 김건희 매직이죠. 사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누구누구가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뭐만 거쳐가면 휙 바뀐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서희 뭐 3종 세트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정도 그룹에서 그 자리를 주는데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윤하고 친했던 관계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는데 그 정도 가격으로 이걸 그 비서실장 자리를 줬다. 총리실에서 보시면 장관 자리는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직접 직할하는 거에서 보면요. 그리고 그 비서실장이 차관으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다 총리실, 정무실장 이런 분들은 이제 1급, 2급 이렇게 쭉 돼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 뭐 추경호 이런 분들이 명태균 통화에 보면은 뭐 누구도 20개 받는데 뭐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대화들 막 나오잖아요. 보면 그게 어디 군수거든요. 그 20개를 얘기하는 게 20억. 지역구의 군수죠. 네네. 네. 그런데 이런 확실한 자리를 주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포진한다는 뜻은 서희 건설이 어떤 해당되는 일에 대한 블로킹이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네.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금거북이도 한 마리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거북이 세트가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 네. 몇 마리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는 진짜 기본적인 축하고, 두 마리가 보통 원앙새 한 쌍 하는 것처럼 두 마리가 이제 부부간의 우애, 뭐 이런 의미이고, 사랑 이런 의미이고, 세 마리가 삼재를 막는다. 5마리가 오래 사는 장수, 네. 7마리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낳는 거, 출산 축하 이런 거고, 10마리가 완전한 성공이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10마리네요. 완전한 성공. 농담으로 저 윤석열, 김건희가 정말 오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맞아요. 적이 있는데 네. 전화번호, 차량 번호가 다 오가 들어가요. 오요? 예. 아라비아 숫자 5. 네네. 저희가 이제 일부 블러 처리해서 공개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심지어 렌트하는 차 번호도 다 오가 들어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 5마리 최소한. 그 기자가 그랬잖아요. 돈 줄 때도 105만 원 준다. 105만 원 줬지. 네. 이명수 이명수 기자한테 기자 줄 때 또 누구냐 명태균 씨 줄 때 500만 원 줬잖아요. 5자 하여튼 기본입니다. 아유, 저는 오가를 관을 묻은 거 있잖아요. 관을 묻은 거 저 용산에. 네네네. 그 수도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세로로 묻혀 있어요. 세로로 묻은 관도 5개. 5개. 저는 오가로서 창피합니다. 그러네요. 참.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쥐고 흔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여전히 하여튼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러니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비행기에다가 PET병 소주 뭐 10팩씩 싣고 그 PET병도 PET병이라고만 발표가 돼 있잖아요. PET병도 종류가 요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굉장히 큰 것도 네, 있고요. 큰 거겠죠. 당금주도 있잖아요. 당금주도 그렇죠. 그것도 네, 네, PET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언제 디테일하게 일을 해? 아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한 7천억 이런 건 일을 열심히 할 때 보이는 거잖아요. 네. 맨날 하고 하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폭죽들이 거가대교 밑에 가서 폭죽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가 보였겠어요, 일이? 정말 그 대한민국이 운이 좋은 게 급변 사태가 사실 윤석열 집권 시기에 없어서 네. 만약 있었다면 대응도 못 하고요.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영부인한테 물어봐 막 이러면 어떡하나. 군사적 급변 사태는 정말로. 네. 오히려 군사적 급변 사태를 자기들이 그렇죠. 일으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했는데도 북한이 꿈쩍을 안 해서 다행이었죠. 그럼.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의 답변을 보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지켜본 뒤 이 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자금 의혹을 추적할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경위를 추궁했는데 5천만 원대 돈다발을 기억 못하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을 근무합니까? 사건을 맡았던 검찰 관계자들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해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약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이 대통령과 독립된 수사기관인 만큼 정 장관은 띠지 분실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을 직권으로 발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건희 특검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보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수사 경험이 있다거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바로 중요한 증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없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떠나서 제가 이걸 예로 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시죠?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아까 이제 장영태 의원님도 그렇지만 위증이나 이런 거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던 아니면 이게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던 누가 묻든 간에 수사를 누가 합니까? 지금 검찰이 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 손으로 갑니다. 경찰을 거치더라도. 그리고 경찰이 보안 수사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식으로 마사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이 검찰이 무서운 거지 국회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비사실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수사된 증거 기록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성은 그 대표라고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증거에 대한 판단에 이런 것들을 직접 손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기소 이유 또는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 또는 이렇게 의유를 해서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과정을 다 만질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오늘 김정민 수사관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갸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거는 사실 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필성 변호사님께서 지금 청기 누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개정해서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검찰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라는 헛된 생각은 좀 버리시고 진실을 에 대한 허위 답변 및 입 맞추기 지시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2018 판결문이고요. 국회 질의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김정민 수사관님, 남들 다 폐기해 비읍 씌웠더라 메모는 병신이란 얘기예요? 비읍 씌워서의 의미는 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 기억 1000건 아니 뭐 나중에 국정감사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1. 더 큰 무대에서 하게 해드릴 테니까 답변. 1. 기억 1000건 2. 패미 나몰라 3. 책임 수사 중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이거 메모 본인이 하신 거 맞죠? 저기 네, 자필 맞습니다. 맞죠? 네. 남경민 수사관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에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이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누가 접수 받았죠? 그날은 접수된 물건이 없습니다. 12월 18일 날 그러면 네. 김정민 수사관이 문제의 현금을 수리했다는 거죠? 네. 19일 날 다시 수사팀 계장님이 와서 접수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건 개요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두 분이 입을 잘 맞추시면서 논리 구성도 근데 왜 이 작성한 대로 논리 구성을 안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일 날 이 지금 최선영 계장이 수사 취소 그 접수 취소해 달라고 한 거죠? 아니요. 다른 계장님인가요? 누구 어떤 계장님이시죠?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네, 실명 말씀하셔도 돼요. 이주연 계장님. 네, 이주영 계장님인가요? 이주연입니다. 이추영 계장님. 이주연입니다. 이주연 계장님이시고요. 보통 이렇게 접수된 물건이 접수 취소된 사례가 흔한 사례입니까? 흔하지 자주 않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개수는 누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안경민 수사관은? 개수는 개수기를 빌려 여기 써 있는데요.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확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주연 계장님하고 최선영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는이라는 표현이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해요. 제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고 보는 거 보니까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죠? 이거 결정적 수사, 지금 증거 자료 2개 확보된 거예요. 아시고요. 지금 현금을 수리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 근데 본인은 수사팀 계장님이 이주연 계장님이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환입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가 맞습니까? 네. 근데 앞뒤 다 다른 거 아시죠? 3,300매가 들어오면 현금을 확인하는 게 이 접수계의 수사관의 의무라고 본인이 또 써놨어요. 앞뒤 제가 다 분석해서 대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접수계를 그러면 이 계장님이 접수계 가져가서 현금 다 숫자 확인하신 거죠? 예. 그러면 해당 현금이 관봉권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 이것도 개수기 빌려준 날 현금이 관봉권이라는 사실 및 사건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수기와 더불어 현금도 같이 내어드린 거예요? 이제 셋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현금은 그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개수기 세는 건 못 봤어요? 그냥 옆에서 세시고 저는 제 그때 이제 관봉권 이게 막 팩을 떼시던가요? 비닐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못 봤고요. 네. 그냥 세는 것만 봤고요. 네. 그러면 이 해당 이주연 계장이 그러면 아마 이 관봉권 비닐팩 띠지 관봉권 수사 대상에 올라야겠네요. 네. 훼손했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자 김정민 수사관님. 네. 일요일 날 만나서 하셨다고 했는데 몇 시에 만나서 두 분이서 남편분 남경민 수사관 남편이랑 있었다고 했죠? 네. 세 분이 있으셨어요? 네. 세 분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본인 집에 있으셨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네. 지금 1번부터 6번 구성을 잘 하셨어요. 1번 띠지 폐기, 2 기억 인지 문제, 3 지시 여부, 4 책임 소재, 5 원형 보전, 6 개수. 그래서 아까 사무규칙 4조 이렇게 개수에 다 잘 써 넣으셨어요. 여기에도 지문 확인하라고 하면 다 장갑 끼고 합니다라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사는 없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걸?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시하거나 검사와 통하거나 이 내용을 컨펌 받은 적 없습니까? 아, 그 작성한 서류 말씀 이 문서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메모 2. 하루에 압수물품이 평균 몇 개 정도 들어온지 확인 필요. 몇 건이 아니라 몇 개 정도 기준인지 얘기해 줘야. 메모 5. 이걸 앞으로 빼서 압수조서의 금액과 개수에 써져 있다는 거 먼저 언급. 이거 검사가 수사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쓰는 메모지 양식이에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쓴 겁니다. 검사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메모지를 활용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남편도 보고 수사 받으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사들이 수사관을 지시하는 문건 그대로 쓰신 거예요. 몇 시에 집에 모여 계셨어요? 몇 시입니까? 1시에 만나서 네. 5시쯤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5시쯤 만나셨으면 메모 1은 4시 38분에 작성됐고 메모 5는 4시 52분, 16시 52분이네요. 그래서 메모지 적고 바로 헤어지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성하자. 메모지 남편분이 적어주시고 메모지 5개를 그리고 헤어지셨다고요, 집에서? 그러면 남편 폰까지 다 하면은 이거 통신 확인, 사실 확인 조회해야겠네요. 제 3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조언해준 거 검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건은 위에 있는 선배 수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회람된 적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지. 본인들 2분과 남편분이 3명이 쓰셔서 이걸 작성하셨다는 거군요. 전 이거 다 조사 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차차 진실이 밝혀질 거라 봅니다. 지금 제 식구 감싸기부터 해서 논리를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수기로도 원형 보존 원칙부터 시작해서 뭐 관여하였다 이 얘기 하셨는데 이 뒤에 쓰신 회람한 분 없다고 하셨죠? 이 번호는 435